아무래도 최근에 중동 전쟁이나 소송 기각 같은 이슈들, 안 좋은 뉴스들만 전달드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좋지가 않았는데 오늘 주말 아침부터 아주 기쁜 소식 전달드리게 돼가지고 저도 상당히 행복합니다. 드디어 끝이 났어요. 4년 넘게 이어졌었던 리플과 SEC의 법적 분쟁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완벽하게 종료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제 XRP는 소송 리스크 프리 자산으로서 재평가되는 구간에 진입을 한 겁니다. 시장은 이거를 단순한 뉴스로 넘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의 신호탄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리플은 SEC를 상대로 진행하던 교차 항소에 대해서 스스로 철회를 했고 앞으로 법원 판단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곧 2023년에 나왔던 이런 판결이 이제는 최종 확정됐다는 뜻인 거고, 그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거래소에서 XRP를 매매하는 것은 증권이 아니다. 하지만 리플이 과거에 기관 투자자한테 직접 판매한 것은 증권으로 본다. 이런 구조가 이제 공식화된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결정이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점입니다. 먼저 이제 리테일 투자자, 즉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XRP를 사고 팔 때 불법 논란에 휘말릴 일이 없어졌습니다. 미국의 모든 거래소는 이런 판결을 기반으로서 XRP를 다시 상장을 하거나 ETF 승인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얻게 됐는데요. 미국 SEC도 항소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사건은 더 이상 법원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즉 XRP는 드디어 족쇄를 풀어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XRP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장에선 세 가지 신호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리플의 전략적인 행보. 최근에 리플은 히든로드라는 대형 금융 브로커 회사를 12억 달러에 인수했어요. 이거는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메타코랑 스탠다드 커스터디 같은 커스터디 업체도 인수를 했어요. 결국에 리플은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기관용 블록체인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수급 변화입니다. XRP가 얼마 전에 CME에서 선물 상품이 상장됐죠. 한 달 만에 거래량이 5억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첫날부터 거래가 몰렸고요. 절반 이상이 미국 외 투자자였어요. 이 말인즉슨 XRP에 대한 수요가 미국 안팎 모두에서 커지고 있고 제도권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차트입니다. 현재 XRP는 4개월 넘게 2달러에서 2.6달러 구간에서 횡보 중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기술적으로 상승 에너지 축적 구간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2.65달러까지도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은 3달러 돌파, 그리고 5달러에서 8달러까지의 상승 가능성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엘리엇 파동 분석에서는 최소 5달러, 삼각수렴 돌파하게 되는 경우에 14달러 이상까지도 열려있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과 투자 심리, 뉴스,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모두 상승 쪽으로 모이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단순합니다. 지금은 공포보다 기회가 큰 구간이고요. 소송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시장은 재평가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1.9달러에서 2달러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분할 매수 전략을 유지해야 될 거고, 여기가 무너지면 손절과 지켜지는 강력한 매수 구간입니다. 2.65달러를 돌파하면 매수량을 늘려도 돼요. 이 구간은 추세 전환이 확인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ETF 승인, 기관 파트너십 같은 뉴스가 이어지게 되면 강력한 상승 랠리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XRP는 리스크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실제 사용 자산으로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났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요. XRP가 진짜로 제 역할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섰다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 교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XRP가 이제 다시 한번 글로벌 자산으로 재조명받을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 코인 시장 전반적인 판을 보면요, 단기 이슈보다는 더 중요한 흐름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이 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에 대한 시장의 응답인데요.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ETF로서 제도권 입장을 확정을 지었고, 이제 그 다음 주자가 누구냐를 두고 투자자랑 자산 운영사들이 바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ETF 편입 가능성이 높고 제도 친화적인 성격을 가진 알트코인들을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시가총액이 크고 유명한 코인이 아니라요, 기관들이 왜 이 코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기준으로 정리한 리스트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XRP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이 완벽하게 끝났고요. 2023년 법원 판결도 리테일 거래는 비증권으로 확정이 되면서 이제 XRP는 미국 내부 거래소 상장, 기관 투자, ETF 심사에서 가장 깨끗한 법적 지위를 가진 코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리플이 발행한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 RLUSD, XRP가 브릿지 결제 인프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데요. 제도 친화도 면에서도 XRP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USDC예요. 미국 기반의 서클이 발행을 하고 있고 준비금 투명성과 회계 구조가 규제 기간 기준에 맞춰져 있죠. 규제에 잘 적응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에서 ETF 구성이라거나 결제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서 계속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바로 RLUSD, 이 코인은 이제 막 시장에 등장을 했지만 리플 생태계랑 결합이 된다는 점, 무엇보다 미국 규제를 정면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설계 구조가 강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체인링크입니다. 오라클이라는 특수한 분야의 대표 코인이고요. 이 코인이 중요한 이유는 토큰화된 자산과 외부 데이터를 연결하는 인프라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즉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ETF 구성에서도 분산형 자산 구조에 어울리는 코인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외에도 아발란체나 폴리곤 같은 코인들은 실제 사용 인프라랑 기업 채택률 자체가 높다는 점에서 중장기 가능성이 있고요. 이쯤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코인들 매수해도 될까요? 저희 판단은 이렇습니다. ETF는 결국에 자산운용사가 설명하기 쉬운 코인부터 담기 때문에 정책이나 제도, 기술력, 스토리라인 이 네 가지가 제대로 정돈된 코인들이 우선적으로 선택받게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펌핑은 나오지 않을 수는 있어도요. 기관 자금은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차근차근 포지션을 쌓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차트를 쳐다보는 대신에 어떤 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시는 거고, 오늘 말씀드린 코인들은 다음 시장의 재편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핵심 코인들이에요. 이런 흐름들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분들만이 ETF 시대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요즘 시장에 막상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가격은 별로 안 오르는 것들을 체감하실 겁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널뛰고 있는데 왜 코인만 안 오를까요? 뉴스는 많은데 차트는 조용하고 거래량도 예전 같지가 않고요. 그런데 딱 이런 구간들이 진짜 위험하면서도 기회가 숨어있는 구간입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달러에게 부담을 덜어준다. 암호화폐를 키우지 않았으면 지금은 중국이 다 가져갔을 거다. 이 말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요. 이건 단순한 지지 발언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방향성을 드러낸 거고,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죠. 표 때문입니다. 즉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표를 줄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라는 뜻인 거고, 이제는 여야 모두 정책 경쟁 구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신호예요. 이 말인즉슨 결국에 규제도 완화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미니 거래소는 유럽에서 토큰화 주식을 출시를 했어요. 놀라운 거는 그 첫 번째 거래 대상이 바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의 주식이라는 점인데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주식과 코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동안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싸웠지만요. 이제는 증권이 코인처럼 거래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앞으로는 증권 거래소랑 코인 거래소가 따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의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 통합될 가능성까지도 생겼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크레인쉐어즈는 미국에서 코인베이스 50 인덱스 ETF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 하나만 담는 ETF가 아니라요. 시가총액 상위 50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통째로 담는 상품인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제는 비트코인만 기관에 관심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알트코인들까지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준비가 됐다는 거고, 여기에는 XRP나 솔라나, 아발란체 같은 코인이 포함이 된다면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실제 매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될 겁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두 가지 법안이 따로따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니어스법이라고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데요. 이 법안의 핵심은 테더예요. 준비금 투명성, 회계 구조, 자산 구성 전부 다 검증받게 되는 구조인 거고, 테더가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은 USDC나 RLUSD 같은 규제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올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RLUSD는 리플과 결합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XRP의 실제 사용 서사랑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게 이겁니다. ETF 자금 들어오고 있다는데 왜 비트코인 가격은 조용한가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관은 매수하고 있지만 고래랑 개인은 팔고 있다는 거. 즉 심리랑 구조가 엇갈린 상태라는 거죠. 이런 구간은 과거에도 자주 있었는데요. 지난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2년 말경 항상 이랬습니다. 이런 괴리가 해소되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이 되는 거고, 최근에 투자 시장이 급속도로 불이 붙은 두 곳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에 반면에 코인 시장은 현재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비교적 재미가 없어지고 과거보다 거래량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인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맞을까요? 투자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랜 시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투자 시장은 결국에 돌고 돈다라는 거, 코인 시장이 천년만년 독점할 것처럼 투자 시장을 이끌어가는 상승세를 보여줄 수 없는 것처럼 대표적인 주식과 코인, 부동산 이 세 개의 사이클이 돌고 도는 패턴을 볼 수가 있었고, 현재 부동산이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과열이 됐고 정부에서는 규제에 대해서도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느 순간 멈칫하는 순간이 찾아올 거고요. 투자 시장은 다른 곳을 또 쳐다보게 되는 시점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 세계의 대표적인 투자 사이클이 돌고 도는 시점이 찾아와도 그 시점을 못 잡는 이유가 매번 따라가는 투자를 하기 때문이에요. 코인 투자 시장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요. 큰 틀에서 투자 시장을 비교하다 보면은 상대성적으로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 같은 기분에 휩쓸려가지고 쫓아가는 투자를 하다 보면요. 결국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좋은 세 가지의 분산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지만요. 자금적인 여유, 다양한 이유로 그게 어려우시다면은 코인 투자 시장에서만큼은 분산 투자,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지금 투자 시장이 안 좋다고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XRP가 안 올라서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XRP로 100만 원 수익을 내면은 또 누군가는 100만 원 손실을 보는 것처럼 코인 투자 시장의 전체적인 큰 틀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내 계좌가 만약 마이너스 500만 원이면은 누군가는 플러스 500만 원을 수치라는 겁니다. 결국에 자본주의 세상, 투자 시장에서는 절대 다 같이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정말로 냉정하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올라갈 수 있는 시점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다 같이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